자, 이번에는 3교시 은퇴가 뭐니? 시간입니다. 은퇴 자산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두 분이 계셔서 든든하다. 예. 우리의 자산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우리 앞 영상에서도 봤듯이 충분한 대화 속에서 노후 생활을 좀 행복하게 하는 모습에 우리가 부러움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 안에 돈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돈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소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늘 이렇게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합리적 소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 자산을 부부가 함께 어떻게 보면 소비를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은퇴 생활에서 사실 걱정하는 것들이 소득이 줄어드는데 쓰던 것들은 계속 나가야 하다 보니 걱정은 소득을 늘리는 방법보다는 소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절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점검해 볼게요. 오정태 씨는 경제권 누가 갖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오정태 씨가요? 예, 합리적이죠. 제가 더 잘해요, 우리 아내보다. 그러니까 경제관념이 더 좋다 이거죠? 예. 그러면 아내분이 소비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생활비를 그렇죠. 주나요? 생활비 이제 고정적으로 얼마까지 내가 주고 그 이상 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타가는 거죠. 그러면 노후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노후에는 우리 부모님 보면 우리 엄마가 생활권을 갖고 있거든요. 아니, 경제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저희가 이제 명절이나 생일날 선물 용돈을 엄마한테 주잖아요. 경제권을 엄마가 갖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용돈 따로 줘라. 네게 엄마가 나한테 용돈을 안 준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돈이 없으면 나이 먹고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나이 들어서는 경제권을 반반으로 나눌래요. 우리 되게 아내랑.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소득이 나오는 것들이 은퇴 이후에 연금에서 많이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연금을 하나를 갖고 있을 경우라 부부가 각각 갖고 있을 경우라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과연 연금 우리는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이러는데 부부가 각각의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통장에 들어오는 소득이 있어야 나중에 이런 분란이 또 없어집니다. 맞아요. 그리고 연금을 개시하는 시기도요. 각각 서로 다르게 개시할 수 있게 상품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오정태 씨가 부모님들의 어떻게 보면 모습을 보면서 견습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뭐 올바른 방법은 아닐 텐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래도 이제 그 은퇴 후에 돈이 중요하니까 저는 정태 씨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잘 버는 방법이 중요해요. 일단은 언제까지 벌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두 번째는 대화를 좀 하세요. 잘 쓰는 방법. 그러니까 부모님도 쓰기 위해서 용돈을 좀 따로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성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잘 모으고 불리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그런 방법 때문에 또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모으고 불리는 방법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돈을 잘 지키는 지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또 잘 지키는 지혜까지 이렇게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기준점을 가지고 부모님 얘기도 들으시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으시면서 본인의 것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아까 싶습니다. 김신혜 선생님께서 이제 각각 개인연금을 각각 들어라. 네. 이게 이제 그래야 각자 수령을 한다. 변수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예.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너무너무 매일 메아리처럼 사랑해 이러는 부부일지라도 한 날 한시에 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네요. 예.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런 경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는 것들이 연령별로 좀 달라지고요. 소득도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줄어드는 거에 맞춰서 연금 개시를 늘려가는 그러면 이제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다면 계단 형태로 연금을 개시한다라 그러면 갈수록 연금액을 늘려갈 수 있는 방법으로도 또 설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궁금해요. 만약에 외벌이에요. 외벌이면
그 외벌이에서 부부 개인연금을 따로 들면 되는 건가요? 개인연금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요. 사실은 외벌이다. 지금 말씀하시면은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네네네. 그런 경우는 이제 국민연금을 소득이 없더라도 아내가 가입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 요거를 먼저 개인연금보다는 일단은 그거를 먼저 찝어드리고 싶네요. 네, 이게 왜냐면 되게 중요한 게 대부분 부부 중에 외벌이가 많거든요. 물론 공동으로 벌이를 하신 분도 계시지만 외벌이일 때는 그 들어온 수익을 부부가 공동으로 이렇게 연금 구조를 가져야 되는 것이 맞는가 그 여쭤보는 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금을 정말 우리는 하나만 가입하겠다 한다면 확률상 아내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평균 우리 수명이 여자가 남자보다 좀 길지 않습니까? 반쪽이 인생은 살아봐야 알죠. 예. 씁쓸하네요. 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아까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정태 씨 합리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본인이 저는 더 합리적. 합리적이기 때문에 네. 나는 내가 경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정말 합리적 소비자인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네. 오늘 식당을 가요. 네. 근데 먹을 걸 정해요. 오늘 메뉴를 내가 뭘 먹어야지 이렇게 정해서 들어갔는데 벽에 커다랗게 맛있게 보이는 사진과 함께 신메뉴 출시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걸 먹나요? 신메뉴 먹어줘요. 신메뉴 먹어야지. 신메뉴 먹어요? 네. 비싸도? 그거 먹어봐야죠. 이게 맛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로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느냐 아니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느냐. 융통성이 있어요. 좋게 말하면 저는. 융통성인데 또 나쁘게 또 표현하자면 소비에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죠. 합리적이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또 이렇게 소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원하는 취미생활 한 곳에만 또 집중적으로 막 노후 생활도 생각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소비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외벌이인 경우에는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소비에는 철학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부부가 공유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네. 지금 합리적 소비를 계속 얘기하시니까 우리 지금 은퇴학교의 시청자 여러분께 합리적 소비에 대해서 딱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합리적 소비는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는 매월 들어오는 연금 월액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몇 %를 소비를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놓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있고 또 매달 바뀌는 변동 지출이 있고 또 썼는데 어떻게 썼는지 모르는 또 이렇게 새어나가는 지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지출들을 미리 규정을 해서 그만큼만 써야겠다라는 규정을 먼저 해놓고 원칙을 가지고 가는 게 합리적 소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너무 길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짧게 한번 짧게 얘기해요. 합리적으로. 합리적 소비는 정함이 있는 소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정해놓은 거.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 자, 은퇴가 뭐니? 여러분 두 분 얘기 들으셨죠? 예. 부부의 은퇴 설계를 위한 합리적인 소비. 예. 여러분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